네, 안녕하십니까. 카드 단말기 포스TV 대표 홍규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드 단말기 포스TV는 현재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KTC SC500 모델입니다. KTC SC500 모델인데요.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단말기는 특징이 있는데요. 와이파이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무선 랜카드를 연결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무선 랜카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선 랜카드인데요. 이게 검은색이어서 잘 보이지 않네요. 이게 무선 랜카드입니다. 자, 이게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무선 랜카드인데요. 이 무선 랜카드를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을 한 다음에 배장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랜선으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랜선으로 물론 연결할 수도 있죠. 랜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랜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잘 보이진 안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랜선을 연결을 하고, 그죠? 랜선을 연결한 다음에 자, 연결을 한 다음에 이것은 공유기나 모뎀에 보면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 중에 한 곳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모뎀 또는 인터넷 공유기에 그 구멍이 있죠. 거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에 랜선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인터넷 모뎀이나 공유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랜선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바로 무선 모뎀을 하나 연결을 한다. 이게 빠집니다. 빠졌죠? 여기에 무선 모뎀을 연결을 하게 되면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여기에 투입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장치 연결 확인 중이라고 떴고 이제 와이파이가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와이파이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애플페이입니다. 애플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이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애플페이나 그리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결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도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말기 KTC SC500 모델은 카드 결제는 기본이죠.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결제를 기본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을 한번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카드를 넣어서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삼성페이를 대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죠. 오른쪽에 다가 삼성페이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멀티패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다가 삼성페이를 또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다가요. 자, 한번 기본적인 카드 결제를 해볼게요. 자,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해서 이 IS칩 있죠? IS칩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밑으로. 자, 집어넣은 다음에 금액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 단말기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도 쉽게 이렇게 숫자가 눈에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움은요. 여기 지움 버튼이 있죠. 이 지움 버튼을 통해서 숫자를 하나씩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자, 미등록 가맹점이라 떴네요. 여기가 미등록 가맹점이라 떴네요. 이거 확인을 제가 해보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결제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요, 이 아이스칩 있죠. 이 아이스칩을 이렇게 위로 해서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금액이 누르라고 뜹니다. 자,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1234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여기 입력 버튼이 있죠.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때 고객님에게 여쭤보는 게 원칙이에요.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 하면 고객님은 답변을 하겠죠. 예, 주세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필요 없어요 하면 2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장이 나옵니다. 1234원 가맹점용이에요. 이렇게 한 장이 나왔어요. 1234원. 자, 카드를 빼라고 이렇게 소리를 합니다. 얘는. 그죠?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삐빕거리죠. 자, 빼주면 되겠고요. 영수증을 좀 잠깐 살펴볼게요. 영수증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여기는 수학보다라는 저희 가맹점이에요. 학원인가 봐요. 학원입니다. 대표님 이름 나오고 있고요. 사업자 번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동두천시에 있네요. 그리고 롯데카드고요. 롯데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카드 번호 나와 있고요. 거래 일시는 8월 2일 날 했고요. 그다음 롯데카드고, 그 다음에 금액은 1234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 번호예요. 영수증에서 승인 번호를 통해서 뭐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번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승인 번호가 중요하고요. 승인 번호는 8자리예요. 자,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또. 자, 이제는 5만 원 이상을 결제를 해볼게요. 그 카드 결제 시에 5만 원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고객님에게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서명을 여기에다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서명도 고객님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님에게 몇 개월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돼요. 그에 반해서 5만 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모든 거래가 일시불입니다. 일시불로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고객님은 서명할 필요가 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5만 원 이상을 해볼게요. 52,300원 해볼게요. 금액 눌렀죠? 그 다음에 입력.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표시가 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할부 개월수가 나오죠. 할부 개월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객님에게 물어보세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하면 답변을 하겠죠. 일시불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0개월에서 그냥 0개월인 이 상태에서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에 2개월은 2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고요. 여기 지워볼게요. 그러면 지워지죠. 다시 3개월 내주세요 라고 하면 3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4개월은 4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근데 일시불은 그냥 입력. 일시불은 이 0개월에서 그냥 입력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자,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에 서명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죠. 그럼 고객님은 여기다 서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오면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되겠죠.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필요하세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1번. 이렇게 그러면 두 장이 나오겠죠. 한 장은 고객용이고 한 장은 이제 가맹점용이겠죠.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영수증과 카드를 이렇게 함께 고객님에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두 장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52,300원, 하나는 1,234원. 이 두 개의 카드를 결제를 해봤는데요. 취소도 해봐야 되겠죠. 취소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취소를 눌러볼게요. 여기 취소 버튼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복잡한 게 많이 나오죠. 뭐 복잡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제로페이 취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페이도 취소할 수 있고요. 페이코 취소할 수도 있고요. 웹카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과 3번에서 하면 돼요. 다시 한번요.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에서 할 수도 있고요. 3번 직전 취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전 취소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제한 사람이 있죠. 그 마지막에 결제한 사람을 그 마지막에 결제한 사람의 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그 이전에 결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이전에 결제한 사람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내드릴게요. 자, 1234원 결제 금액과 52,300원을 결제했는데요. 두 개의 카드를 결제했는데 이 둘 중의 카드 중에서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가 어떤 카드일까요? 52,300원이죠. 이거 취소해 보겠습니다. 52,300원. 이것은 마지막에 결제했으니까 직전에서 하면 되겠죠. 취소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3번 직전 취소가 있죠. 3번 눌러주시고 3번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3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나오죠. 롯데카드고 여기 위에 있는 4687650하나는 이게 승인 번호입니다. 롯데카드로 결제했고 카드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여기 XXX는요. 이게 개인 정보니까 거기가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52,300원 했습니다. 1번 진행이죠. 1번. 자, 그러면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용 출력 안 할게요. 2번. 그래도 한 장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 장 나왔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제 52,300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4원 결제. 이거 잘 보세요.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루에도 한두 번씩 꼭 여쭤봅니다. 자, 취소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자, 직전 취소는 이제 했으니까 없겠죠. 직전 취소 눌러볼게요. 3번, 그 다음에 입력하면 되겠죠. 자, 없죠. 취소 가능한 거래가 없다고 나오죠. 다시 취소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니까 1번에서 하면 되겠죠. 1번 신용 취소. 1번 누른 다음에 입력. 그러면 원거래 일자가 나와요. 이 원거래 일자가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거래한 날짜가 언제냐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와요. 자, 원래 거래한 날짜가 거래 일시가 나오죠. 8월 2일 날, 22일 날 했어요. 새벽 자정 15시에 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어제 했으면 여기 지운 버튼이죠. 여기 지운 버튼 보이시죠? 여기 지운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 하나씩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죠. 그죠? 어제면 자, 그리고 일의 자리 앞에는 0을 붙여야 됩니다. 08, 07, 06, 05 이렇게 일의 자리 앞에는 0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어제가 며칠인가요? 어제가 21일이었죠. 그쵸? 원거래 일자는 그런 얘기예요. 원래 언제 카드를 결제했느냐? 원래 거래한 날짜가 언제냐 이거예요. 오늘 했으니까 22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 승인번호 누르라고 하죠. 승인번호 누르라고 합니다. 승인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승인 넘버가 나와 있죠. 2131-5500 이걸 입력하면 돼요. 2131-5500 입력했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금액은 얼마나요? 1234원입니다. 이렇게.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왔죠. 자, 이때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제가. 그 고객이 카드를 취소하기 위해서 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고객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고객이 오셨으면 카드를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이제는? 여기에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취소됐습니다.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예. 가맹점용만 결제를 했습니다. 영수증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를 넣어달라고 할 때 그 고객이 취소하기 위해서 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또 민망해서 올 수도 없겠고 또 바빠서 올 수도 없겠고 그죠? 바빠서 올 수도 없겠고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그 고객님의 카드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실물 카드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고객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입력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페이는 삼성페이와 이제는 이 스캐너를 통해서 간편 결제와 그 다음에 웹카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페이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드를 안에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먼저 비밀번호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비밀번호 입력했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요,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자,
삼성페이 결제 준비가 됐고요. 뒷면입니다. 뒷면은 카메라가 있는 쪽이 뒷면이죠. 여기에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대볼게요. 자,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 뒷면을 가져다 댄다.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결제해 볼게요. 12,356원 결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용 출력해 볼까요? 1번 예. 그러면 고객용 거 한 장하고 가맹점용 거 한 장 나오겠죠. 이렇게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습니다.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3번 눌러볼게요. 3번 누른 다음에 3번 됐죠?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위에 있는 것은 06888 8이 몇 개인가? 4개나요? 06888893은 승인 번호고요. 그리고 카드로 삼성카드로 결제했고 이건 카드 번호입니다. 카드 번호는 16자리예요. 땡땡땡땡 되어 있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12,356원 결제했다. 맞으면 1번 진행.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한 장만 나오겠죠? 12,356원이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습니다. 취소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도 결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멀티패드를 통해서 다양한 간편 결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멀티패드는 제가 카카오페이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카카오페이 여기 있죠? 카카오페이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자, 결제하기 밑에 있죠? 결제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밀번호를 다시 누르라고 할 겁니다. 비밀번호를 제 걸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됐죠? 자, 준비가 됐습니다. 고객은.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5번 있습니다. 5번을 눌러주시고 5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아니네요. 여기 간편결제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여기 간편결제라고 있죠. 간편결제 보이시나요? 여기 간편결제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코드를 입력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본데요. 제가 헷갈렸나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신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해볼게요. 간편결제 자동 있네요. 눌러준 다음에 이 스캐너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스캐너를 확인을 해볼게요. 네, 다시 제가 멀티패드를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페이를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고객은 본인의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 결제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자,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코드가 생성이 됐죠. 여기 보시면 방법은 간편결제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간편결제라고요. 아니면 여기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신용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 간편결제 자동이라고 있죠. 4번을 눌러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4번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2,500원.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스캐너에 하얀 불이 들어올 겁니다. 자, 들어왔죠. 이때 바코드를요 여기에 대면 돼요. 대볼게요. 자, 그러면 자, 미등록 가맹점이 뜨죠.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이 수학보다라는 업체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만약에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제가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카카오페이를 이렇게 결제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편결제라고 합니다. 간편결제 같은 경우는 신용 버튼, 여기 신용 있죠. 1번 버튼 위에 신용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간편결제 자동이라고 있죠. 4번을 눌러서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자, 불이 들어오죠. 여기에 대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간편결제라고 여기 있죠. 4번 버튼 옆에 보면 간편결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 그쵸? 불이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보통 간편결제 버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자, 그러면 카카오페이는 그렇게 결제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다음에 이제 그 웹카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웹카드는 결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신한 플레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KB페이가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웹카드라고 합니다. 웹카드가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카드사들 있죠. 이 카드사들이 웹을 다 출시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저는 이게 이제 롯데카드인데요. 롯데카드를 쓰고 있는 고객분이라고 한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롯데카드 웹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또는 신한카드 웹을 다운받아서 만약에 본인이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신한카드 웹을 다운받은 다음에 이 웹에다가 본인의 카드를 등록해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등록한 다음에 사용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 이런 고객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그래서 신한페이라고 해요, 이걸. 국민페이, 이런 웹카드라고 하는데, 이런 웹카드 결제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멀티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결제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페이를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드를 신한 웹카드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코드 생성이라고 있죠. 바코드 생성을 눌러주시면, 자,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면 돼요. 자, 그에 앞서서 간편결제를 눌러주면 되겠죠. 간편결제 눌러준 다음에 4번 옆에 있는 간편결제 누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죠. 14,580원.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됐죠. 이때 이것을 여기에 대면 돼, 이쪽에. 자, 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유효기간 나오고 땡땡땡땡 나왔을 때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결제가 되는 거예요.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예. 출력됐죠? 자, 보시면, 자, 이걸 웹카드 승인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신한카드 웹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카드인데 신한카드를 카드 웹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서 결제한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거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14,580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표시가 되죠. 수학보다에서 14,58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본인 카드가 만약에 삼성카드든 뭐 국민카드든 만약에 농협카드면 농협카드의 웹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그 웹에다가 본인의 농협카드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웹카드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웹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멀티패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취소해 볼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취소 버튼을 누르면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여기 5번 웹카드 취소가 있습니다. 이 웹카드 취소를 누르면 돼요. 5번 눌렀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일자 아시겠죠? 이제 언제 결제했는지. 어제 결제했으면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21일로. 오늘 결제했으니까 22일 입력. 승인번호 누르라고 합니다. 승인번호 나와 있죠. 22634-346 22634-346 승인번호 입력한 다음에 다시 눌러주면 되겠어요. 여기 입력. 그러면 금액은 14,580원입니다. 14,580원 입력한 다음에요. 그럼 다시 여기에 이제 스캐너가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고객님은 다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취소 결제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결제 취소라고 문자가 뜨죠. 14,580원. 여기 결제 취소를 고객은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바코드를 다시 여기에 대면 돼요. 이렇게. 자, 유효기간 나오죠. 땡땡땡땡땡땡땡. 그다음 이때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제를 웹카드 취소도 해봤습니다. 웹카드 취소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 멀티패드가 있으면 애플페이도 결제가 됩니다. 애플페이 결제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리고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는 QR코드 결제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로페이, 그다음 페이코드 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웹카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다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한번 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어느 때 그 발행을 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신용카드가 아니고요. 신용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 계산하신 분들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분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먼저 현금, 여기 있죠, 현금? 현금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버튼이 있죠, 여기. 현금 버튼. 자, 그러면 1번이 소비자 소득공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사업자 지출증빙입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그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게요. 어떤 분이 만약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할게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현금 영수증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죠. 예, 가능합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현금 버튼을 누른 다음에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돼요. 고객님,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소비자 소득공제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때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그럼 이렇게 이제 휴대폰 번호를 누르라고 뜨죠. 그러면 고객은 여기서 휴대폰 번호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이 직접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여기서 누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고객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 휴대폰 번호가 몇 번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오죠. 여기서 예. 그러면 고객용 거도 나오고 가맹점용 거도 나오겠죠. 두 장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인데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그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 여기 나와요. 여기 있죠. 회원번호. 회원번호를 뭘로 했어요? 휴대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해줬죠? 그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여기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을 휴대폰 번호로 입력을 해서 발행한 경우를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한다. 이걸 취소할 수도 있겠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어요. 자, 취소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취소하는 거니까 자, 볼게요. 자, 2번이 현금 영수증이죠.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2번을 누르면 되겠죠. 2번. 자, 2번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2번이 표시가 됐죠? 보이시나요? 2번이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소득공제였죠? 1번. 자, 거래 취소죠? 1번. 자, 원거리 일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어제면 21일로 바꿔주면 되겠죠. 오늘이면 22일이겠죠. 자, 22일이니까 오늘 22일. 자, 승인번호. 현금 영수증에도 승인번호가 다 부여가 됩니다. 현금 영수증 승인번호는 9자리입니다. 130001927 130001927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 총 금액은 1,580원입니다. 그 다음 휴대폰 번호를 다시 누르라고 하죠. 자, 고객은 여기에다가 본인의 휴대폰을 누를 수도 있지만 멀티패드에다가 여기서 고객님에게 휴대폰 번호를 물어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수신 중 고객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님이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1번, 아니 필요 없어요 하면 2번 누르면 되겠죠. 1번. 자, 필요하다 하면 두 장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580원. 자, 현금 영수증인데 소득공제인데 취소가 됐다 이 얘기죠. 마이너스 1,580원입니다. 취소가 됐죠.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도 취소해보고요. 멀티패드를 통해서 다양한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결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멀티패드를 함께 유선 카드 단말기와 멀티패드를 함께 추가를 해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즘 신세대 있죠. 10대, 20대, 30대 이분들의 그 소비 패턴, 즉 다양한 웹카드 그리고 다양한 간편 결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가게의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카드를 많이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가게는 멀티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결제를 할 수 없어. 다른 가게, 멀티패드가 설치되어 있는 가게에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왕 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KTC SC500 모델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